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9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1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0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을해월 기묘일이 되겠고 일진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미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어느 독실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의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 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병병조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간,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엄동설할인 해월의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기토도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도 마찬가지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워서 동토가 돼서 안 되고요. 너무 더워서 열토가 돼서도 안 됐다. 동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극대륙 같이 땅이 완전 얼어서 저기 툰드라 지역 같이 이렇게 땅이 얼어도 안 되는 것이고, 사하라 사막처럼 너무 뜨거워서 그 뜨거운 모래밭이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 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토가 좋은 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원령 자체가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수화 기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단 수가 너무 많아져 있죠.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한습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물기가 있으면 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화초, 특히 난초를 가지고 있고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그 화분이 해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밖에 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난초가 바로 얼어 죽습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화분을 따뜻하게 주어야지만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화초, 난초가 잘 자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온실 같은 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이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뭡니까? 당연히 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의 기토, 해월의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쉽게 말하면 온실을 만들어서 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한겨울에도 뭘 할 수 있다? 한겨울에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병화가 한정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해자축월에 화가 하나만 되겠습니까? 두 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해자축월의 화는 간지로 한 3점 정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지로 3점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하나라든가 지지로 2개, 천간에 2개, 지지로 하나, 이런 정도로 있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4, 5 미월의 수는 동일한 걸로서 간지로 3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해월의 기토가 병화됐을 때는 지지로 천간으로 병화 한 점에다가 지지로 인사 5 등이 이렇게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화가 많은, 겨울에 예를 들어서 가스 보일러 하나 있는 것보다는 가스 보일러도 있고 손난로도 있고 등등등등 좋은 패딩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야지만 충분하게 해동하고 조후할 수 있고 난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병화 자체가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면 별개이지만, 예를 들어서 병화가 좀 약한 경우에는 역시나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해월의 기토 또한 병화, 화가 없다라고 하면 역시나 기토가 한전에다가 땅이 얼어버리게 되면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해월에 뭐가 투출한다? 임수 투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사수동류라고 해서 이 작은 텃밭이 이 해월의 임수 투출하게 되면 물이 범람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토가, 작은 텃밭이 큰 물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다. 이때 어떤 분들이 자꾸 일간이 기토인데 임수 보면 기토 타김을 염려하시는데, 이거는 일간이 기토가 임수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기토 타김이 아니죠. 기토 타김을 논할 때는 일간이 임수이거나 또는 임수가 용신일 때 기토 타김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기토인데 기토 타김을 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임수가 아니고 개수가 투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역시나 동절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기운이 그만큼 하강한다. 물론 개수가 투출인데 병화도 있고 지지로 화가 충분히 있으면 뭐 개수 투출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겨울에 눈보라가 심하게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역시나 해월에 어떠한 일간도 기토가 됐든 무토가 됐든 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화를 얘기를 할 때 자꾸 병화만 얘기하는데, 물론 정화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태양이 뜨는 게 좋을까요? 손난로 하나 또는 가스난로 하나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태양을 얻게 되면 천하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공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태양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병화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손난로 하나 얻는다, 이렇게 생각. 같은 화라도 그만큼 공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두 축의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 그리고 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이라든가 세운로라고 합니다. 대운이라든가 세운이 이 사주에 맞게 부합되게 흘러가는지 또는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지를 또 가늠해 보는 것이 바로 또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는 기토는 음토가 됩니다. 월지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됩니다. 여러 번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해수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채음, 용, 양이라고 하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수라고 하는 것, 지장간,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초기인 무토, 해중에 있는 무토는 용신이라든가 격국을 논할 때 쓰지 않는다. 해중에 있는 간목, 임수를 쓸 수가 있는데, 자, 본기가 뭐가 됩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이 본기가 되죠. 그래서 해수 자체는 음이지만은 그 본기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양,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수는 양수로, 명리학에서는 그래서 양수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음대양, 음토가 양수를 받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게 되면 극할라고 하는 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상극 관계가 되는데, 상극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하고는 안 맞다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명리학에서 원래 상극 개념은 너무 못 살게 군다 이런 개념보다는 공생관계라고 봅니다. 공생관계 또는 공존관계로 이렇게 보게 되죠.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공생관계, 천륜지간이 아니라 이거는 부부관계로 이렇게 부부관계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죠. 이제 일륜관계, 관계라고 이렇게도 설명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참고로 상생관계는 이제 천륜,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제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이제 천륜관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극의 관계는 서로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 공생한다.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땅이 죽게 되어 있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없으면 수를 절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는 토를 봐야지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또 토라고 하는 것도 수를 봐야지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보는데, 이 상극의 관계가 이제 균형이 깨질 때는 토극수에서 수가 매몰이 되거나 또는 수다 토봉이 돼서 오히려 왕수가 토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극수하게 되는데, 음토인 기토인 내가 월지는 수를 극하죠. 그래서 내가 극하는 거니까 자라고 하고요. 악자는 재성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를 극하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아자라고 해서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은 법, 윤리, 도덕, 직장 또는 이제 남편 같은 개념이라고 봤을 때, 재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일 중요한 재물, 남자는 또 해당이 되죠. 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근면성실성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유흥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유흥오락. 그래서 재성 있는 사람들이 골프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색 잡기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을 잘 쓰면 재미있고 유쾌하고 통쾌하게 재미지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재성이긴 한데, 너무 여기에 빠져버리면 유흥오락, 주색 잡기에 아주 그냥 초가상간 다 태우는
그러한 것도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왕재왕해서 일간이 왕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 재물도 벌고 현모양처도 얻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재다신약이 됐다, 재다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공처가 이제 해서 처한테 욕도 뒤지기 얻어 먹고 빚지고 뭐 이렇게 허랑방탕 근면성실이 아니라 유흥락 주색잡기로 인해서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내 사주에 많아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그걸 관리 감독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거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재와 편재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는 바른 재물입니다. 예측 가능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예측 가능한 재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편재는 치우침별 일확천금 같은 개념이 또 편재 같은 거,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정재가 좋습니까? 편재가 좋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정재가 좋다, 편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일확천금 딱 설명하면 편재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편재는 돈을 벌 때는 한번 확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없을 때는 완전 또 그런 땅끄지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탄하게 그냥 꾸준하게 사는 것은 정재가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좋을 수도 있는데, 정제격들은 대체적으로 삶의 재미가 좀 이렇게 큰 재미는 없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정제 나름대로의, 또는 편제도 편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정제가 좋다, 편제가 좋다 이렇게 싹둑 잘라서 이해하시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죠.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이제 반대로 양대음이 될 수도 있죠. 양대음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양대양의 관계 또는 음대음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예, 편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음토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 되는 것인데, 해월은 뭐다? 수의 임간지가 되죠. 수왕절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토가 해월이 되는 신약재왕한 사주, 아까 말했던 재다신약한 그런 구조의 틀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토 해월에 재다신행이네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나머지 글자들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신왕재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관계를 해서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까 반드시 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해월 자체는 수왕절의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가장 급선물은 뭐가 될까요? 역시나 화를 얻어서 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화를 얻어서 기토를 생해주고 해월의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해월의 화도 약하니까 이렇게 관성이 있어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해주면 좋고요. 아니면 지지로 인사, 오등이 있어서 병화가 뿌리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일단 병화가 필요한데 병화 자체가 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해월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볼까요? 제일 먼저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해수하고 묘목을 보면 해묘, 원래는 해묘미 목국이 되는데 미토가 빠져 있으니까 준삼합이 되든 해묘 한목도 되는, 물론 이제 생시가 이제 미시가 되면 해묘미 목국을 완벽하게 이뤄서 진짜 관살이 목이 왕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을목 칠살, 연간에 정관 간목,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를 이제 호기롭게 얻어서 좀 배웠어,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관살 혼잡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건 관살 혼잡이 아니라 살중신경으로 표현합니다. 살중신경이 되면 관살 혼잡을 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논해야지 관살, 재성도 있으니까 이거는 살중신경도 되죠. 재성이 있으니까 재살 태왕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재 진토를 얻었습니다. 기토가 진에 뿌리를 뒀으니까 재살탕을 면했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진토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묘한목에 가을목 투출되어 있으면 월등하게 이거 재살의 왕하기 때문에 기토의
진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제살태왕한 것은 면하지 못한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인성인 화를 얻어서 기토를 생해주고, 기토를 이제 병화로 화두를 얻으면 이제 칠살이 화를 생하고 화가 기토를 생해주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얻으면 조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 이제 3주를 다시 설명하면, 해월의 기토 수왕절에 엄동설안이 기토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전원토라고 했습니다. 작은 텃밭인데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없으면 뭐가 된다? 동토가 되죠. 그리고 해월은 수왕절에 기토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신약 제왕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 가장 급선무를 화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묘를 보고 갈불목투출을 해서 뭐가 됐다? 제살태왕한 구조가 됐다. 제살태왕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다. 살중신경과 제다신약을 합쳐놓은 것이 제살태왕의 매우 극신약한 사주가 되어서 제사를 감당할 수 없다가 제살태왕입니다. 근데 연지에서 진토를 봐서 이렇게 기토 진에 뿌리를 뒀으니까 제살태왕 명해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진토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제살이 원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 제사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인비를 얻어줘야 되는데, 원령 자체가 동절이기 때문에 비견겁지에도 좋지만 화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동의 자수를 얻었으면 기운은 더 올라간다, 기운은 떨어진다, 기운은 더 떨어지게 된다. 해묘한목에 갑을목 투출되어 있는데 갑목이 또 투출되어 있으면 다시 제살태왕이 되었다. 기토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연지 있는 진토밖에 없는데, 연지 있는 진토도 왕복 위에서 산토라고 하죠. 산토 또는 박토가 될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을족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일간 기토가 진축에 뿌리를 두니까 조금 더 나아지긴 했죠. 하지만 역시나 또 칠살 하나가 더 투출되어 있죠. 몸은 조금 건강해졌는데 나를 두들겨 패는 새끼가 아니죠. 나를 두들겨 패는 적군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적군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좋게 보기가 어렵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병인시가 되면 병화를 얻었습니다. 인의 뿌리를 뒀죠. 그래서 이제 이 병화가 조후도 하고 왕사를 설해서 목생화해서 화생도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로 보이고요. 정묘시 같으면은 일지에 이거는 잘 봐요. 병인지는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두지만은 정묘는 정화가 지지에 뿌리에 둘 데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이거는 정화 입장에서는 목다화식이 돼서 정화가 살아 있을지 숨을 쉬고 있을지 이런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성인 정화 기토를 도와주려 하더라도 힘이 있다 없다?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해월의 엄동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홍지만 일간 기토를 도와주려면 비견겁지보다는 인성의 화를 얻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했죠. 물론 또 갑진이라고 해서 비견겁지가 있으면은 물론 일단은 쪽수는 국력이다. 힘이 약했던 기토가 나군을 얻은 것은 좋지만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운은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얻었었는데, 어떤 분들 이제 사회충 되는 거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다란 말을 유식하게 원격되어 있으면 이거는 충이 되지 않는다, 이걸 자꾸 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다. 사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은 뭐 그냥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 병인시가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고요. 경호시도 이제 오화를 얻었습니다. 근데 경금이 있어서 이렇게 또 왕한 제사를 제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뭐 제일 오늘 중에서는 뭐 봐줄 수 있는 거 병인, 기사, 경호시 이 정도밖에 없다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엄동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더 춥겠죠. 이거는 뭐 반드시 화운을 봐야 되는데, 뭐 남자 같은 경우 병자시 병화가 들어오긴 하더라도 힘이 떨어지겠고요. 뭐 29 이후나 돼야 되겠고, 여명으로 태어나도 32살 이후나 돼야 온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개묘시가 아니라
유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찌됐건 얘도 귀신이고 얘도 귀신이긴 한데 일단 묘충되는 것은 귀신끼리 충하더라도 썩 좋은 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나와 있잖아요. 병인, 기사, 경호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지마 병화가 투출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하면 시간대가 이제 3시 반에서 새벽 5시 반 사이이기 때문에 이날 낳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낮에는 기사 경호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원곡 자체에서 너무 제살이 왕하기 때문에 생시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주를 중화시키기에는 매우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오늘이 또 11월 12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